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등록 요건 가운데 상표법 제34조 1항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구체적 등록 사유 가운데 1항 2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34조 1항 2호에 보면은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런 말은 없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표면은 등록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입법 취지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에 대한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여 국제적인 신의를 유지하고 또 저명한 고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요건을 보면은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가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또 외국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때는 국가의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되는 것이고 또 교황청도 국가로 이렇게 봅니다. 교황청도. 그 다음에 이제 공공단체는 뭐 흔히 이제까지 쭉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공공주와 공법상 영정을 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외국의 주정부 및 산하기관 여기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저명한 고인이라는 것은 저명해야 되니까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 고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표의 구성 자체가 이런 나쁜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또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사 기준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거 보면 양키, 뭐 로스케, 니거, 뭐 네그로 이거 니거는 다 흑인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또 뭐 다키 이런 것도 다키는 실제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그러면 뉴욕 앵키스 이거 출연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에? 이건 좀 다르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이때 출원인의 목적 또는 의사를 유무를 불문해요. 출원이 정말 그렇게 나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이게 출원했느냐 이런 건 안 따져요. 딱 표정 보고 이건 그러면서 안 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명한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본론을 적용하지 않고 이거 저명한 고인의 성명으로만 돼 있네? 그럼 무조건 그냥 2호야?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지정성의 관계 고려했을 때 또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런 나쁜 평판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 한해서 적용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대부분 판례를 보면 모차르트 상표를 출원하면서 지정상품은 단화, 편상화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이름을 포함시켰지만은 이제 고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판단시 유의사항은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는 현존하는 것이어야 돼. 또 거짓, 비방, 모욕 또는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의 국가, 인종, 민족, 종교단체, 종교의 신도, 고인, 유족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모욕감을 느끼게 될지, 예? 좀, 그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우려가 있는 여부는 당의 표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 상품의 일반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법의 규정이 34조 2항 본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반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거절 이유죠. 잘못 등록됐다? 그럼 무효사유고 여기에는 제책기간이 없다. 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봅시다. 우선 2호는 지금 이 2호 설명한 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6호에 보면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때 거기는 그때 저명한 타인에 이렇게 됐지만 미국 상표법에 보면 a living individual 살아있는 이렇게 돼 있다고 살아있는 living이라고 돼 있다고 거기에 명문화되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명문화 시키지 않았지만 해석은 당연히 살아있는 현존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고인이잖아요. 고인일 경우는 2호로 가고 살아있을 경우는 6호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호는 저명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저명한 고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운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인 12호에 해당한다. 34조 1항 12호에 해당한다 해서 등록이 거절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련 판례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선 국가와의 관련된 케이스예요. 맥코리아, 햄버거, 맥코리아 닭,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판례는 맥코리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뭐 맥코리아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인종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판례입니다. 인디안 사건이에요. 인디안 사건인데 이건 실제 출제됐던 문제고 지정 상품은 건과자, 아이스크림, 추잉껌, 식빵, 떡 등이야. 상표는 인디언이야. 이렇게 되면은 인디언은 뭐 인도 사람 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이런 상품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종족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옷, 와이셔츠나 이런 거에도 옷도 인디언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거예요. 이런 판례 취지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서 인디안에서 우리 회사에서 도용상표를 내면서 인디안 도용 얼굴을 그리는 얼굴을 상표로 했다. 도용상표로. 그래가지고 지정상품이 양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출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 자기네 민족을 인종을 나타내는 얼굴을 저 발바닥에 가는 양말에다 딱 붙여가지고 다닌다고 쳐봐. 그 좋겠어요? 그 사람 인디언들이 봤을 때 안 좋잖아요. 그 상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해야지. 인디언은 무조건 아니야. 그냥 아무 상품이나 다 되는 거야. 이제 이유는 아니야.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와의 관계 판례를 봅시다. 이제 카디날 사건이에요. 의류, 신사복, 삼성, 삼성에서 만드는 거죠. 카디날. 이런 경우에 이거 추기경을 얘기하는 거다. 카디날이.
카톨릭 종교와 관련해서 봤을 때 이거 여러 가지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다는 거죠.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감히 추기경님의 그런 이름을 그런 데다가 일반인들 쓰는 그 뭐야 거기다가 쓴단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디날이 추기경이라고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카톨릭 신도들은 알 수 있지 몰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요자를 봤을 때 카디날이 추기경이야? 그런 단어였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카디날에는 추기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후드 달린 짧은 외투, 뭐 심홍색, 대운, 붉은 포도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그래서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카톨릭 추경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직관해서 평균 수요자, 에버리지 컨슈머들이 이렇게 인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는 이것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비방 또는 모욕하는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표가 이태리로 가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프랑스나 이렇게 카톨릭 문화가 강한 나라들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를 봅시다.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제임스 딘 사건.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그 개그맨 옛날에 주병진 씨가 이제 주식해서 좋은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이제 팬티 이런 거 하면서 제임스 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내 이런 거 해가지고 비즈니스 성공해서 크게 성공했잖아요. 이런 사건에서 여기에 이제 2호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상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인과의 관련성인데 아무런 표시가 없다. 이 모차르트랑 비슷한 거죠. 제임스 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나는 이 판례는 그렇게 좋은 판례는 아니라고. 판결은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 안 해. 제임스 딘 유족도 있고 이런데 제임스 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한국의 어떤 사람이 주변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나 손자 이름을 팬티에다가 제임스 딘 이래가지고 만들어 판다고 쳐봐요. 좋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여기 주병진 씨 이름을 한국 저기 재미 교포가 미국에다가 주병진 팬티 이래가지고 만들어 판다 해봐. 주병진 씨 기분 좋겠어? 그래서 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꼭 좋은 판결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품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호를 봅시다. 3호. 34조이랑 3호. 여기 보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또 동일 또는 유사를 얘기하고 있죠.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입법 취지는 뭐냐면은 이런 저명한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을 가진 국가나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하고 그것이 상품이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운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죠. 왜냐하면 저명하니까. 그래서 이로부터 일반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여기 적용 요건을 보면 첫째,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일 것. 여기서 국가는 뭐 외국도 포함되는 거고 공공단체는 이제 그런 지방단체인데 공공주와 공법상 용적물 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 또 외국의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은 이제 민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종류나 자선 또는 학술 등의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즉 사단 또는 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국의 공익법인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이런 것을 자기의 표장을 상표 등록한 때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옛날에도 이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YMCA도 옛날에 요즘에는 잘 모르지만 YMCA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 티셔츠 이런 거 많이 팔았거든요. 가방도 팔고. 왜냐하면 옛날에 운동하러 YMCA를 많이 갔거든.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팔았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원하면 이들 기관이 할 때는 해준다는 거야. 그러나 이들 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누군가가 마스터 라이센스 해가지고 그 등록은 제가 이름으로 할게요. 그래서 마스터 라이센스가 자기 이름으로 한다?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타인이 이들 기관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예? 그 기관이 아닌데도 마치 그 기관이 쓰는 것처럼 혼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된 사업이 비영리 업무 또는 공익사업 이렇게 이면 되는 거야. 근데 부대 사업으로서 주된 목적은 비영리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분 민법 공부 다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더라도 그런 건 무방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된 그런 것이 비영리 업무 공익사업이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것을 나타내는 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저명한 표장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 사회 통념상 또는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그런 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장이 이제 그 출원상표가 이런 것들하고 동일 또는 유사해야겠죠. 그때 여기 번호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거 표장만 동일 또는 유사하면은 이 번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정 상품하고 비영리 업무하고의 동일 또는 유사할 걸 요건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출원상표, 지정상품과 인용표정에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또는 결련관계, 즉 릴레이리 구스라든가 비즈니스 이런 것이 아니라 결련관계 서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번호에 해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표장만 동일 또는 유사하면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 시 이제 유의사항에서 그 어떤 사용하는 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공공단체 이들의 기관과 공법인의 명칭 그 자체가 아니고 이들이 그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칭 자체가 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을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번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명한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에는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표정의 정의 살펴보았죠. 업무 표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2조 1항 9호 적용되고 또 상표법 제3조 6항 업무 표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 그런 것에 따라서 등록된 업무 표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한정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업무 표정이면 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다 이제 거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서예요. 상표등 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예 명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법의 34조 2항에. 그다음에 위반한다. 2호를 위반하면 당연히 거절 이유고 무효 사유고 제척기간 없고 공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보면은
현존하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명칭 또는 약칭의 이를 포함한 상표에 대해서는 6호를 적용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6호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2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명칭으로 인해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운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12호 수요자의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를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호에도 해당하고 또 15호에도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례를 봅시다. 한국통신 사건 보세요. 한국통신. 이게 KT 전신이에요. KT 전신이 한국통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2호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 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건 우리 아까 2호에 대한 그 입법 취지가 뭐냐 설명했을 때 이게 바로 이 내용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입법 취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천에 보면 한국통신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내가 알기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뭐랄까 이게 키폰이랄까 아니 저기 집에 꾹 누르면 이렇게 사람 얼굴 보이는 거다 누가 왔습니다 하면 이렇게 폰, 예. 그 폰을 만드는 회사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는구나.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건 KT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한국통신하고는.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상표 등록 출원했을 때 2호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문제가 있었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2호에 이렇게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명한 그런 표정이 다 무조건 비영리 업무 표정 단체 쓰는 것 표정이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저명한 것과 동일도를 유사해야 되잖아요. 저명한 거여야 되는데 여기 실제 사례는 또 대형 판례는 큐마크 사건이에요. 큐마크 사건에서 이것이 인용상표 어떤 것이 비영리 업무 표정이다. 이거하고 동일도를 유사하다. 등록 안 해줘. 근데 그것이 과연 저명한 건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어. 네? 그것이 저명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전자에서 동일도 유사한지를 따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2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뭐 2호에 따른 요건도 갖춘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명한지를 심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파기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즉 저명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명성을 이유를 적용하려면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조 1항 4호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옛날에 그 34조 1항 4호를 그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런 판례들이 많았는데 그 판례 문장을 그대로 따다가 다시 4호 문장을 옛날 문구를 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표 그 자체 가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 선량, 풍속에 어긋나는 공공질서 해칠 우려가 있으면 4호를 적용하고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 상품과는 연결시키죠. 이래가지고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이 또 일반적인 통상적인 도덕관념, 선량, 풍속에 어긋나는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해당한다는 거니까 상표 그 자체가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이런 공소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이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4호를 적용해서 그 등록을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의 도덕관념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의 보호 등을 위한 그런 규정이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적용요건은 선량한 풍속과 공공의 질서인데 뭐 선량한 풍속은 다 아는 얘기, 미풍양속 이런 얘기고 공공질서는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 사회질서 물론 공정과 신용 있는 거래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심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상표 그 자체가 공소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표 그 자체가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해칠 우려가 있는지 경우를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제 보는 경우를 이제 심사 기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봅시다. 우선 상표 구성 자체가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설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 또 성적인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 그런 것들도 이제 안 해주게 돼 있고요. 근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 도덕 감정을 저해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안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종교나 부적 등 미신을 조장하거나 국민 간의 불신과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안 해주게 돼 있어요. 뭐 이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원은 오히려 다른 것하고 많이 이제 작동이 운영이 되고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는데,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공소양성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인데, 상표 그 자체는 공소양성 해칠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상표가 지정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이제 공소양성을 반하는 그런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성적 조작단, 이렇게 상표만 봅시다. 뭐 크게 악해 과격한 슬로건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 크게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 있지만은, 그런데 지정 서비스업이 교육방송업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교육방송의 성적 조작단, 그것도 국가가 독점권을 인정을 해줘.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소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당해 상표 사용이 명백히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상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여기 뭐 하일라폼 사건인데, 이게 심사 기준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허법원에 가가지고 1심을 뒤집고 이렇게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4호를 적용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등록이 거절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저게 된 사건인데, 등록 무효가 된 사건인데, 이게 미국의 어느 제약회사에 이제 외과 수술용 이식물, 여기 뭐라 그랬죠? 그런 이식물, 그런 거에 관한 의학 전문품의 상표입니다. 하일라폼이라고. 근데 국내 어느 개인이 이렇게 그 상표, 그 사람이 쓰는 거와 글자체 똑같이, 그 회사 거와 똑같이 이 로고 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외과 수술용 이식물에 이렇게 출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4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공중보건위생에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품이 똑같고 상표도 아주 똑같아. 그러면은 의사들조차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의사들조차도. 이게 그 미국에서 그거 제품 아니야? 그래가지고 만약 환자한테 썼다고 쳐봐.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이 나가지고 큰 보건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등록을 허용해주고 너만 써 이렇게 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은 등록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상품들은 약사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자기를 갖춘 자만이 이제
또 판매 품목 허가를 얻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뭐 받은 사실도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약사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걸 상표 등록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소 양속을 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4호를 적용을 해서 이 등록은 무효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무효가 된 그런 판례인데, 이런 것처럼 다른 법률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다른 사용이 명백히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상표의 경우에는 4호를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명한 인물의 커리컬처 등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 및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 이렇게 돼 있어요. 커리컬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연예인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만화에서 쫙 그려가지고 하는 걸 예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의 경우에 있어서 고인과 관련이 있는 기념사업회, 기념재단, 후원연구소나 단체 등의 동의가 있거나 고인의 성명을 관리하고 있는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존재 가능성이 없을 정도 오래된 고인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기념재단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다 하면은 가능하면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4호를 정해서 등록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상표를 장보고라고 이렇게 쳐봅시다. 장보고. 그럼 장보고 지금 뭐 누가 유족이 있어? 기념사업회가 있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4호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애국심 마케팅 해가지고 안중근 이렇게 한다고 쳐봐. 요즘 안중근 의사 그 손가락을 꽉 찍는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이걸 누가 나 독점하겠어 그래가지고 딱 출한다 쳐. 안중근. 또 안중근 의사 이게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해가지고 한다고. 이거 등록 허용해줘야겠어요? 그 사람만 써라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4호를 적용을 해서 일단 등록을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대부분 판례로는 백남준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백남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명한 예술가의 명성에 편성해서 소유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품 유통 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미술관 경영업인데 백남준하고 상관없는데 백남준 미술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4호를 적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사실 공소양속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을 쓰면은 이제 윤리적인, 유교적인 그런 것이 강할 때는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써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막 성개방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그거야 뭐 그럴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출원상표가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의 실적 및 시대 상황에 맞게 일반 소유자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이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도 이제 번호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드교과서를 봅시다. 청소년들에게 많이 한때 인기 있는, 요즘도 인기 있겠죠. 뭐 누드교과서 있다. 그럼 이것이 옛날 같으면은 안 된다. 4호 외설적이다. 뭐 하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문자 상표의 경우는 어떠냐?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 문자, 외국 문자 상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뜻을,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런 나쁜 뜻이었는지는 모를 때는 4호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신용이나 명성의 편성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 출원하였다거나, 또는 특정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성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거나, 이런 사정만을 들어서
4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종래의 판례예요. 근데 이런 것은 법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법에 따로 34조에 보면 따로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이런 걸 클리어하게 등록을 안 해주기 위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모방하여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는 6호에 해당하게 돼 있어요. 생존자, 살아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때로는 4호에도 해당한다 그러면은 4호도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4호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결정시다, 상표 등록 여부 결정시다, 출원시가 아니고, 이것은 상표법의 조항에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반하면은 이거는 거절이유, 무효사유, 재찾기가 없다. 이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번호는 이제 현존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의 경우에는 6호 적용하고, 만약에 주지저명 상표나 국내에서 특정인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 해당한다 그러면은, 것처럼 주지저명 상표에 해당하면 9호, 또 저명이면은 뭐 11호 이런 것이고, 특정인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수요자 기만 12호, 또 모방했다 그러면은 부정목적의 모방이면 13호,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췄으면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 타인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를 알면서 출원하는 신의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20호 이런 걸 적용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4호를 적용하지 않는 게 판례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법감정에 반하니까 입법에 불비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들을 그 뒤에 다 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관련 판례 및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연인이 출원인은 자연인이야, 개인이야. 근데 상표에 리미티드 이런 말을 썼어. 회사를 나타내는, 표시하는 문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과연 4호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만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 이런 것이고, 왜냐하면 LTD 이렇게 하면 LTD가 꼭 컴퍼니라는 의미를, 물론 주식회사의 뜻을 나타내는 영문 명칭을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LTD 하면 꼭 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만을 의미해서 이렇게 직감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라고 치면 개인, 예를 들면 주식회사 예? 예를 들면 주식회사 금성당, 예? 이렇게 출원하면서, 출원은 갑이야, 개인이야. 그러면 이거는 원칙은 4호에 해당해요. 예? 이건 뭐야, 개인 사업자가 마치 법인인 것처럼 법인인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데 이 건은 리미티드 이러면은 꼭 주식회사라고 그렇게 인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 있는 건 사실이 있긴 하지만, 예?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LTD 보면은, LTD 보면 LTD가 뭐의 약자야, 아니면 리미티드야, 뭐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법인 명칭은, 출원인은 RH Mace and Company Incorporated예요. RH Mace and Company, 그 다음에 Incorporated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출원은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 이렇게 출원했어. 네? 이런 경우에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표에
그건 다른 명칭이 상표로 이렇게 출원된 경우, 이런 경우에 사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무조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조금 있으면 상호 바꿀 거야. 근데 남이 뭐야, 선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출연해가지고 권리를 확보해야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칸판이라는 게 지금 뭐야, 뭐 주식회사는 아니잖아. 칸판이 리미티드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뭐야, 그렇게 단정해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아니고 구체적인 관계를 따져서, 이건 여기 뭐야, 이거 완전히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 상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뭐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스토리가 할 때는 그런 문제가 공익을 할 염려가 없으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적 있잖아요. 부적의 경우에는 이제 지정상품은 실제 출제 때 문제예요. 밑줄인 거. 신사복, 아동복, 속내 양말, 모자, 혁대, 버클,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부적을 도형을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공공의 질서 또 선량분수에 반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것은 그 부적,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 부적의 소지만으로 악귀나 잡신을 물리치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표법 34조 1항 5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박람회의 상패, 상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 이렇게 돼 있죠.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 또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뭐 여수박람회 뭐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을 수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뭐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가 뭐 무역협회 이런 데서 하는 박람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외국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 또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박람회는 네 가지네.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외국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이 네 가지 박람회에서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있는 포함하는 거예요. 있는 이런 거 포함. 그런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상표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가 동일 또는 유사할 수도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가질 수 있죠. 있는 상표. 이렇게. 다만 그 박람회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을 받은 상품에 관해서 상표 자체로서가 아니라 상표의 일부로서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무슨 뭐 유명한 전자 박람회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골드상을 받았어, 금상을 받았어요. 그럼 LG전자 TV가 그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LG전자가 자기 표장에 일부러서 그 마크를 그 상 받은 상패나 상장이나 포장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또 등록받겠다면 해가지고 그때 그 출품에서 상 받은 상품 있잖아요. 그것만을 기정상품으로 해가지고 출하면 이 단서에 의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입법 취지는 박람회에서의 시상한 상패, 상장 등의 권위를 보호하고, 또 품질 오인으로부터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건은 이제 첫 번째, 이런 박람회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이라는 것은 이런 승인을 받은 것이고 박람회는 뭐 이름이 꼭 박람회 아니고 전시회, 전람회, 품평회, 경진대 그 용어 불문하고 다 넓게 이제 해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표장이 있는 상표여야 되는데 상패, 상장, 포장인데 뭐 그것은 이름도 공로패, 표장장, 감사장 용어 불문하고 주체가 수여하는 일체의 진서 또는 기념패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표장이 있는 상표에 있는 상표라기 때문에 그런 포장 등이 부기적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판단 기준은 이거 아까 단서 얘기예요. 그 상 받은 사람이 그 사용한 상품의 그 수상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러서 사용하고 또 그런 걸 등록받기도 출연하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의 범위는 그 비즈니스를 승계를 한 사람, M&A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 회사를 샀다. 이런 경우에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은 아까 요청하신 것처럼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상품을 이렇게 출원한다. 그럴 때는 본호의 단서에 적용하지 않고 그때는 거절이 되는 거죠. 오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표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라 하는 것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상표의 전부 또는 지배적인 표장을 사용할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그 자체를 아예 나 상표로 등록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반 효과는 이제 이것도 이제 거절료에 해당하고 잘못하면 이제 무효사유고 제척기간 없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건 품질 보증적인 그런 것을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12호 품질 오인을 약열 염려인 상표해 가지고 12호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에서 봅시다. 여기 스포렉스 사건. 자, 이거는 이제 스포렉스 사건을 딱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출연했더니 이거는 5에 해당해. 왜? 이거는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 영문 표기인 스포렉스 코 KOR 이거하고 유사야. 그러니까 등록 안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사건이에요. 근데 법원은 이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이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 이것이 정부가 승인한 박람회야? 따져봤어? 확인했어?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야? 정부가 승인한 박람회야? 아무것도 인정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하지도 않은데 왜 이걸 적용을 해서 승인한 박람회인지 이런 것도 영업자한테 그런 전제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해가지고 등록이 거절하고 이건 잘못이야. 네, 그렇게 된 거죠. 심리미진이죠. 그래서 이건 파기. 이렇게 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은 이렇게 아무 박람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가지 박람회 승인, 정부의 승인, 또 외국 정부, 또 외국 정부의 승인 이런 박람회가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표법 34조 1항 2호부터 5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